그래서 호날두는 어디로 가죠? 일단 계속 교체 출전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어제 그 봤나요? 그 뭐요? 사우스햄튼전 때 살리수하고 속도전이 붙는데 분명 예, 앞에서 봤어요. 출발했는데 따라잡혀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역전당했던 거. 뭐 호날두 나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전성기 때 호날두는 진짜 이겼겠지. 뭐 그건 이겼겠지만. 스피드라면 일단 가속 붙었을 때도 빨라고 순간 속도 되게 민첩한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뭐 이 선수가 8'5입니다. 맞아요. 박정현 선생님이랑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 나이로 따졌을 때 몇 살이야? 종윤이 형이 나랑 5살 차이니까 38. 38이면 사실 이제 많이 먹었죠. 그죠? 필드 플레이어로 38이면 음. 나이 좀 많은 거긴 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선수가 아직도 뛰고 있다는 것도 놀랍고. 아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때 기량이 확실히 많이 떨어졌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 호날두가 이제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좀 이적설이 많았죠? 맞아요. 뭐 바이언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첼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어디야 나폴리 얘기도 잠깐 있었고 여기에 뭐 바르셀로나 얘기도 뭐 잠깐 있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찌라시성 네. 기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그만큼 되게 여러 구단들하고 링크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네. 대부분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 주된 포인트는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네. 클럽으로 호날두는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게 이제 논점이었는데 일단은 이겁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잔류하느냐 아니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으로 이적하느냐인데 일단 터나흐 체제에서 맨유는 2연승을 챙기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출발은 안 좋았는데 리버풀 잡고 그 다음 경기 잡아내면서 어쨌든 이게 분위기 자체를 살짝 바꾸는 데는 성공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카세미르도 데뷔를 했고 그렇죠. 터나 감독은 리버풀전 소튼전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터나 감독이 좀 실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때는 유연하게 전술 변화를 줄 수 있는 감독이다라는 걸 입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쪽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초반에 약간 헤매다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근데 졸라 열심히 뛰긴 하더라. 그리고 이번에 잘했어요. 네. 소튼전에 전진 수비를 통해서 되게 좋은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인상이 있었죠. 근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원래 이제 아약스 있을 때도 전진 수비에는 네. 되게 강점이 있고 적극적인 유형의 선수였으니까 그렇죠. 그런 걸 좀 잘 보여준 것 같고 일단 터나 감독은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서는 호날두의 잔류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호날두가 경기를 뛰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잔류하기를 원한다. 이게 내가 바라는 것이며 호날두 우리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노 쪽에서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호날두 쪽은 지금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팀으로 떠나고 싶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왜냐면 맨데스는 지금 챔피언스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 호날두를 좀 오퍼하는 중이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했고 지금 주로 언급되고 있는 팀은 이탈리아의 나폴리인 듯합니다. 또 김민재 선수가 이제 뛰고 있는. 그렇죠. 나폴리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했고 무엇보다 나폴리가 물론 이제 최근 시즌들 특히 가투소 감독 팀을 이끌 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이루지 못하는 약간의 부침도 있긴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세리아에서 꾸준히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 팀 중에 하나가 나폴리예요. 맞아요. 그리고 유럽 대항전도 꾸준하게 참가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스팔레티 체제 하에서의 뭐 김민재 선수의 활약상도 그렇고, 이제 만약에 호날두가 만약 나폴리로 가게 된다면 박지성 호날두 이후에 이제 김민재 호날두, 한국인 선수와의 연을 또 맺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될 텐데. 만약에 또 나폴리로 가게 되면 리버풀, 아약스와도 같은 조가 되겠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리버풀 아약스를 또 상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맨데스는 호날두 이적 가능성을 두고 나폴리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호날두가 떠난다면 맨유 입장에서는 어쨌든 스쿼드 자원에서 선수 하나가 비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스트라이커 자원인데 맨유가 스트라이커 자원에 있어서 지금 사실 조금 마땅한 대체자가 없죠. 일단 마샬 부상 리스크가 있다는 건 이미 지금부터 드러났죠. 네. 아킬레스건 쪽에 통증이 있어서 지금 일단 마샬 선수는 직전 소튼전은 부상으로 결장을 했었고요. 호날두가 아직 경기 감각이 안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시포드를 좀 톱에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터나 감독은 그래도 레시포드를 일단은 기용을 좀 해보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선수가 역습 때 보여주는 그 스프린트는 사실 이 정도 스프린트를 가져가는 선수 찾는 게 쉽진 않거든요. 쉽진 않죠. 근데 이제 경기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동안 항상 맞아요. 비판을 받았었던 거지. 그거 이외에는 레시포드가 답답해서 문제죠. 스프린트 좋아. 근데 스프린트 할 만한 상황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아무것도 못 해주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망설임이 있지만 근데 지금 공격 자원으로 봤을 때 어쨌든 레시포드를 써야만 하는 상황이고 선화 감독은 그 부분에 있어서 레시포드 기용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는 입장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맨데스는 호날두가 어쨌든 챔피언스리그를 원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퍼도 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한테 이 호날두의 어떻게 보면 대체자, 이 해결책, 호날두가 이탈했을 때 해결책을 좀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스카이 스포츠 기사, 이탈리아 기사에 의하면 맨데스가 나폴리한테 제안했던 한 가지는 호날두가 나폴리로 이적을 했을 시에는 오시멘을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보낸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나폴리 입장은 오시멘 데려가는 거는 뭐 우리가 일단 들어는 볼 텐데 일단 계약 자체는 세 자릿수부터 우리 이정도는 세 자릿수부터만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 이상만 뭐 알아서 어떻게 해봐라고 하는데 세 자릿수면 지금 최소 1억 유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1억 유로를 태울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될 테고 왜냐면 맨유가 지금 안토니 영입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죠. 지금 얘기 나왔던 금액이랑.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딜이 점점 근접해지고 있고 어쨌든 히어리고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 그러니까 나폴리는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처음 떠나고 싶다고 밝혔을 때도 리스트에 있는 팀인 건 맞아요. 근데 과연 호날두가 이적했을 때 오시멘을 맨유로 보내라는 그런 멘데스의 제안을 사실 나폴리가 받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무렵에 나오는 그 이적료의 금액은 이 선수가 이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석을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시기에 그만큼 이 팀은 이 선수를 판매하는데 리스크를 많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 아니면 안 판다. 왜냐면 봐봐 이적 시장 지금 며칠 남았는데 이제 3일 남았어요. 네, 딱 엄청 그 급하죠.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팔아야 되는 어떤 그 선수를 이미 가지고 있는 팀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리스크 감수하기 싫다. 그러니까 너네 이 정도 불러.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 책정되는 금액은 지금 이 선수의 시장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적 시장 막바지에 이루어지는 이런 대형 스타들 간의 팀 옮기는 그런 영입 상황에서는 사실 오버페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면 안 팔아 이러면 어쨌든 우리는 필요한데 비드 금액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폴리가 약간 이거는 좀 배짱장사하는 거죠. 그리고 오시멘이 어쨌든 나폴리가 지난 시즌 이제 올 시즌은 지금 흡입차가 되게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지난 시즌에 나폴리의 그 2선 윙자원들이 뭔가 되게 좀 아쉬웠었어요. 근데 그래도 오시멘의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물론 이제 큰 부상이 한 번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시멘도 은근히 좀 투박할 때가 있긴 해요. 근데 보면 되게 신체 능력이 좋아서 타격 좋고 빠르고 되고 빠르고 그 점프력도 꽤 상당하고 본인의 어떤 힘으로 공격을 이끄는 게 가능한 선수거든요. 나폴리의 핵심 자원이고요. 당연히 이 선수 빼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디마르디오 쪽 얘기인데 멘데스는 하파엘 레앙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이제 AC 밀란으로 이적하는 방향의 제안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밀란 쪽에서 됐습니다라고 이제 거절했다고 하고 호날두는 이제 개인적인 사유로 해외 이적을 원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적절한 대체자가 있다면 이 호날두의 이적을 들어줄 의향은 있다라고 이제 보도는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밀란에 갔다고 한다면 질라탄과 호날두가 라커룸에 같이 있는 모습은 저는 좀 그려지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호날두는 어쨌든 이 축구사를 되돌아봤을 때 이런 선수가 다시 나오기 힘들다라는 게 중론이고 근데 AC 밀란 내에서의 입지만 생각해보면 이거는 질라탄이 무조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에고가 좀 센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둘은 어쨌든 서로 좀 존중해주고 잘 맞춰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만 봤을 때도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에요. 리더급 선수 2명이 이렇게 위대하게 있다는 것 자체. 근데 예전에 이제 질라탄이랑 호날두로 한번 설전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사실 약간 이루어지기 힘든 그림이라고 보여지고 레앙이 이제 맨데스 선수입니다. 레앙은 맨데스 선수고 오시멘은 이제 다른 에이전시 소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진짜 맨데스가 이거를 추진을 한다면 이제 레앙 쪽을 조금 더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밀란 쪽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이제 이적은 여기서 스탑. 그래서 지금 호날두가 갈 수 있는 팀이 굉장히 좀 애매해진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나마 이제 라리가 쪽은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에서 워낙 이 선수의 레전드적인 업적이 있으니까 아틀레티코 팬들은 좀 반기지 않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 바르셀로나도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고 당연히 뭐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스페인 쪽의 라리가보다는 이탈리아 쪽의 세리아가 그래도 뭔가 좀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했는데 글쎄요. 이마저도 지금 밀란이나 이 다양한 나폴리 구단의 상황을 들어보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지분인한 것 같고 이제 하나 재미로 볼 거는 레인저스 팬들이 호날두의 이적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인저스를 이적해서 저기 아약스, 나폴리, 리버풀이랑 같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 또 같은 조네 레인저스가 그쪽에. A조일 거예요. 제가 알파벳 헷갈리는데 A조. 결국 그쪽이에요. 같은 조로 팀들과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이번 챔스에서 활약하기 위해서 뛸 수 있는 클럽이 이제 6개가 추가가 됐죠. 레인저스가 이제 아인토벤을 꺾고 12년 만에 챔스 본선 진출에 확정을 지었는데 레인저스 팬들은 이제 호날두에게 좀 이제 그런 충격적인 제안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저스 팬이 이제 한 말을 빌리자면 호날두 챔스 뛰고 하고 싶기 때문에 레인저스에 합류해야 되고 스코틀랜드에서 살면 굉장히 멋지다. 왜냐면 호날두가 지금 또 잉글랜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도 북부라서 추울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날씨가 좀 춥긴 할 건데 이제 레인저스 외에 따져봤을 때는 벤피카도 있는데 이거는 뭐 스포팅과 라이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적이 힘들 것 같고 여기 이제 코펜하겐, 디나모 자그레브, 마카비 하이파, 빅토리아 플젠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런 팀도 호날두한테 제안 안 할 거다. 근데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도 잠깐 이제 링크가 있긴 했었죠. 근데 이제 호날두와의 루머에
파블로 롱고리아 회장이 직접 호날두 같은 선수 영입은 우리는 없습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저스 이거는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왜 호날두가 이렇게까지 나가고 싶어 하느냐를 좀 따져봤을 때는 일단은 뭐 프리시즌에 좀 늦은 복귀 이슈가 네.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들에게 여고퍼를 했다는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팀이 초반 단계에서 구성됨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잡음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분위기에는 그렇게 저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럼요. 다들 으쌰으쌰해서 그 시작부터 이렇게 일정을 좀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새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당연히 구성원들도 참여를 해야 됐는데 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삐걱됨이 있었죠. 일단 리오넬 메시와의 경쟁 구도도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있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메시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거고 네. 지금 메시가 156경기에서 125골이고 호날두 140골이거든요. 자, 이러면은 지금 경쟁 중이라고 봐야 되는 충분히 가시권에 있는 범위죠. 근데 올 시즌에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맨유에 계속 잔류한다는 전제 하에. 근데 메시는 어쨌든 챔스에 나가고 계속해서 기록을 쓸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추측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지금 호날두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잔류하느냐 남느냐 잔류하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이 둘 중 선택지에서는 잔류 쪽으로 약간 가닥이 잘 네. 잡히고 있지 않나. 왜냐면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 자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 팀들과의 링크가 있었던 게 언론상에서는 사실인데 보면은 결국은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일가량 남았기 때문에 결국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톱자리 보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얘기가 없거든요. 그쵸. 안토니는 윙포워드 자원이고 계속 나오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그 링크는 결국 윙 쪽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최전방은 결국 호날두가 잔류한다는 전제하에 호날두를 둔 형태에서의 구상이 새 시즌에도 있지 않을까 네. 올 시즌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적 시장 지금 한 3일 남았거든요. 이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긴 하죠. 네.